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목요일엔 노 상담이죠. 바로 시작합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달고 다른 처세술은 밥맛 없어. 긍정의 힘은 살짝 지겨워. 부정의 힘으로 순수하게 성공한다. No 상담. 과거 로마에는 삼두 정치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이탈리아어로 트레스비리. 네. 잘난 척입니다. 시저와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인가요? 네. 중국에서도 삼국의 시대가 있었죠. 위초고, 천하 삼분지계. 네. 색담에서도, 이 색담 천하에서도 지금 삼분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1두에 해당하는 분, 황상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색담 천하 삼분지계 상태를 1인 천하로 다시 만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1인 천하라고 생각해 본 적도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이런 경쟁 구도를 만들므로써 좀 더 이 많은 시청자의 관심과 또 참여를 기대하는 알파칸 술수가 들켰나요? 네. 그에 대해서 약간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상당히 괜찮은 프로라고 전 생각을 하고. 물론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요즘 상황이 험악해져가지고 언제 누가 잘릴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돈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그 이유는 아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이 세 분을 어떻게든 뽑아 먹어야 되겠다. 서로 경쟁시켜서. 그러려면 이 출연료라도 좀 올려주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드릴 게 없기 때문에 네. 이 3분 구도하에 인기를 더욱 증폭시켜서 어떻게 게시판에서 찬양이라도 드시면서 배 부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죠. 아니 실제로 이 다른 어떤 이 방송 게시판보다 말이죠. 네. 저희 그 게스트들에 대한 찬양이 줄을 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찬양이 나오나요? 귀엽다. 귀엽다. 절대 큐티. 근데 최근에 이제 서로 새로운 캐릭터도 등장하셨어요. 라디오 이 청취자분들이 참 사람 보는 눈은 있으시네요. 그럼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오늘 사연은 완전한 익명을 요청하신 분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31살 직장맘입니다. 육아 휴직 후에 복직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제 옆자리엔 참 불성실한 선배가 있습니다. 근데 나름 부서에서는 우수 직원이랍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 선배의 일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10분 지각은 기본. 커피 한잔 하며 30분 정도 다른 직원과 담소를 나눕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남편과 30분 정도 통화를 하죠. 선배가 임산부인지라 10시쯤 되면 피곤하다면서 탈의실에 가서 1시간은 자고 옵니다. 12시가 되면 점심 먹으러 가고요. 볼 일이 있으면 점심시간을 2시간씩이나 쓰고 근무 시간에 쇼핑을 다녀오는가 하면 가족여행을 가야 한다고 반차도 안 내고 3시에 도둑 퇴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선배를 잘 몰랐을 땐 그 선배가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게 안쓰럽기도 해서 제가 먼저 출근하면 컴퓨터도 켜놓고 일도 대신 많이 처리해 줬었는데요. 나중엔 아예 당연시 하더군요. 며칠 전부턴 제가 컴퓨터도 안 켜고 일도 대신 안 해주니까 기분 나빠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선배와 말도 안 섞지만 참 신경이 쓰여요. 특히 바로 옆에서 떠드는 사적인 통화 소리가 제일 스트레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네. 자신이 볼 때는 너무 불성실한데, 그런데 회사에서는 또 우수 직원으로 인정을 받는다. 네. 처음엔 일도 대신 많이 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안 한다. 네. 그리고 그 선배가 그렇게 불성실한 걸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짜증난다.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 저는 우선 먼저 궁금한 게 네. 이런 겁니다. 이 사연을 읽다가 이 사연을 주신 분 얘기대로라면 너무나 불성실한데 네. 어떻게 우수 직원이 될 수 있었을까? 여기서부터 저는 궁금증이 출발했는데, 왜냐하면 어떤 직종에 따라서는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냐가 네. 그
그 우수하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안 되는 직종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뭐 새로운 관점이나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곳이라면 하루 종일 그렇죠. 놀다가도 남들은 생각해내지 못한 발상, 그렇죠. 접근 이런 거 해내면 우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조직에서는 적어도. 조직 생활도 안 해보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 정도야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아, 뭐. 그렇군요. 예. 지난주는 제가 뭐 추적을 잘못해서 예. 내내 반성했습니다만은. 예. 오늘의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이제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불성실한데 우수 직원이 됐다는 얘기는 거꾸로 예. 자기는 성실한데 그만큼 인정 못 받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유 너무 멋있어요. 아 그래요? 예. 여기까지는 제가 잘 갔습니까? 너무 훌륭해요. 역시 무학의 힘입니다. 예. 핵심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한번 받아주시죠. 제가 계속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계속 하세요. 네, 한번 해볼까요? 아, 이번에? 계속 하세요. 이게 자신의 불만은 거기서 출발한 거죠. 불만은. 그렇죠. 네, 자신의 불만은 나는 어,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그렇죠. 회사에서 선배는 내가 보기에는 불성실한데 우수 사원이 됐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렇죠. 불공평하고 정의가 아닌 거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근데 그리고 분명히 저 선배는 무슨 야로를 부린 거예요. 그렇죠. 라고 생각, 음모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선배가 불성실하다는 자체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불성실하면서도 자신보다 받고 결과를 있다. 내고 인정받는 게 이제 참을 수 없는 거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성실하다는 것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좀 야박하게 얘기하면. 억울합니다, 지금 이분이. 네, 이분은 억울해요. 이분은 억울한 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선배라는 그 인간에 대해서 싫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사람을 인정해버리면 거꾸로 자기가 못난 게 되니까. 그렇죠. 자신이 못난 걸 받아들이기보다는 남이 나쁘게 만들어지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쉬운 거죠. 근데 이분 상담 요청했는데 우리가 이분을 너무 나쁘게 지금 설명하고 아니, 있는 건 근데 아닌가?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사람들이 굉장히 흔히 하는 뭐랄까요? 행동 패턴이에요. 행동 패턴이 사고 예. 패턴이죠. 자- 굉장히 흔히 하는. 주위에 자기보다 별 큰 차이가 없는데 네. 뭔가 잘한다고 인정을 받고 잘난 사람이 있을 때 뭔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선배인 경우도 그렇고 동기인 경우에는 못 살아요. 못 살죠. 네. 그렇지만은 동기인 경우는 뭐 어쨌든 그래도 같이 지내는데 뭐 2, 3년 선배, 1, 2년 선배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이 세상은 잘못된 것 같고 저 선배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고 있다라는 갑자기 정의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억울한 겁니다. 제가 억울한 거예요. 한 연구 결과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무학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남의 성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연구 결과는 아닌데 그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남의 성공을 볼 때 뇌가 자극되는 부위가 실제로 몸이 신체적 타격을 받았을 때 뇌가 자극되는 부위하고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잘 됐다는 소식을 내가 들으면 내 가슴이 쓰려지는 거. 그러니까 사촌이 그것이 인간의 땅을 사면 기본적인 배가 특성이에요. 아프다는 표현이 단순히 뭐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비슷한 부위가 자극돼서 그런 표현이 결국 나온 거다. 그럼요. 네. 그만큼 이분은 남의 성공을 봤어요. 네. 근데 그 성공을 받아들이고 나면 사실 거꾸로 자기는 그만큼 못난 게 되거나 자기가 남의 성공에 배가 아픈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남이 성공에 근데 저 생각에는 아마 그 부서 내에서 회사 내에서 우수사원 표창이라든지 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혹은 뭐 남들한테 자기보다 좀 인정받는다든가. 그렇죠. 네. 뭐 어쨌든 간에 이게 분명한 결과가 있을 거야. 승진을 했다든지 그렇죠. 포상을 했다든지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난 뭐야? 내가 저 선배 컴퓨터도 켜주고 저 선배 일도 해줬는데 그건 사실 내가 해줬기 때문에 저 선배가 저렇게 됐는데 그렇죠. 이 선배가 다 네 도움이다. 네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겠니? 이렇게 충분히 인정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배도 조금은 약간 그냥 막말로 이야기하면 지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상인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분이 자신이 그 선배의 성공에 기여했다고 하는 정도를
과대평가가 있다. 당근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컴퓨터 켜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무나 하긴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분명히 있어요. 실제보다 더 내가 과도하게 저 선배가 이 유능한 직원이라고 인정받는 데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있는 그런 거죠. 생각도 하고 있는 그럼요. 거죠. 그리고 선배 성공을 인정하면 거꾸로 자기가 더 못난 사람이 되니까 여기에는 음모가 있다. 혹은 뭔가 그렇죠. 불합리한 것이 작용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몇 번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선배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 문제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죠? 내가 여기서 전문가가 개입을 해줘야 됩니다. 예,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누구가 참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 자격도 있고 뭔가를 보여줬다라는 걸 내가 인정하기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특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사실은 이 선배하고 내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어쩌면 나보다 한 1년, 2년 먼저 들어온 거 외에는 거의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거의 보기에는 비슷한데 선배는 인정을 받는 것 같고 나는 아직 인정을 못 받았다 네. 생각을 하니까 본인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겠죠. 당연히. 본인이 네. 불안하고 내가 무엇을 통해 가지고 나의 삶을 만들고 이 직장에서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쉬운 거는 다른 사람의 어떤 성공이나 또는 업무를 하는 것을 내가 깎아내리면 내가 그렇죠. 좀 더 편해질 거라는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쉽게 이 택할 수 있는 어떤 함정에 빠진 상태라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을 그렇게 선택한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의 성공이 배가 아픈 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남의 성공은 생각해보자면 논리적으로 나의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남의 성공과 나의 성공이나 실패는 각각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인데. 네. 독립적인데. 사람 심리는요. 네. 실제로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하잖아요. 동전 9번을 던졌는데 다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10번째는 앞면이 놓을 확률이 높을까요? 뒷면이 놓을 확률이 그건 높을까요? 2분의 1 원자랑 똑같죠. 그렇죠. 네. 여전히 확률은 바뀌지 않아요. 저도 그런데 사람들은 뒷면이 놓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추정을 해요. 사람이 스스로 믿는 것만큼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중인 거죠. 본인은 보호가 안 보호라고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전혀 보호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다. 여기까지 그렇죠.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그걸 스스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바꾸는 게 어려워요. 바꾸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학문을 하신 선생님께서 한번. 네. 그랬을 때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거를 인정을 해라라고 하면 너무 잔인한 거고요. 네. 옆에 선배가 사적인 통화를 할 때 지금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으시죠. 그러면 선배는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네. 그럼 스트레스 받는 사람 누가 손해인가요? 자기 손해죠. 자기 손해죠. 네. 그랬을 때 그 선배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날 선배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 당신은 그 선배를 볼 때마다 더 괴로워요. 네. 그리고 선배한테 사적인 통화하지 말라고 만일 신경질을 냈다, 한마디를 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나쁜 후배가 되겠죠. 나쁜 후배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 조직 동료 생활에 직원들한테도 부적합한 후배가 부적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손해는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계속 선배의 존재에 대해서 당신은 의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선배한테 확실하게 복수해주는 최고의 좋은 방법을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먼저 결정을 하세요. 지금 선배하고 말도 안 섞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죠. 특히 조직 생활에서 선배한테 선배하고-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예, 전혀 못해요. 그럴 때 먼저 한 가지 생각을 해요. 내가 선배랑 말을 안 섞고 완전히 선배를 무시하면서 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요. 네.
보통 조직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선배는요, 재미있게도 조직이 필요로 하는. 조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지금 이 상담 요청하신 분보다 훨씬 더 좋아요. 세련됐을 것이라는 추정할 수 있죠. 세련됐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오지랖이 좀 넓으세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임신했다고 1시간씩 휴게실에 가서 쉬시고 오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조직에서 버틸 수 있기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오지랖이 있는 분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자기 재능과 능력이 뭔가 있는 네. 겁니다. 이 조직에서 그리고 통하는. 이분은 컴퓨터도 먼저 켜주고 했다는 건 상당히 주위 사람을 의식을 많이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좋은 사람, 반듯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지내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소심해요. 예, 소심하고 예민한 분이에요. 복수가 컴퓨터 안 켜주는 거야. 그럼 복수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복수가 그거야. 말 안 하고. 말 안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이 더욱더 주위 사람으로부터 고립되고 본인이 성질 더러운 사람으로 더 보여질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이제 거예요. 이분의 해법은 지금 자기를 스스로 고립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네. 스스로 자기를 학대함으로써 마치 상대방에게 복수를 한다라는 이 사고방식, 이 행동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럴 때 이분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거의 우울증 수준이 돼요. 그리고 회사를 더 이상 다니기 힘드니까 휴직하겠어요. 이런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그 선배 때문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선배는 나쁜 인간인데 왜 세상은 나쁜 인간이 잘 되고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되나요? 이 세상은 문제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표정이 언제 나오실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아니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심리 상태긴 하지만은 상당히 안타까운 심리 상태인 거예요. 이분들 같은 죄송합니다. 경우에는 웃었어.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결책이라는 건 일단 이분이 이야기하는 고민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으로 1차적인 해결책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당신이 당장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세요 라는 게 가장 큰 일단 일이에요. 거기서 위로가 되는군요. 네. 첫 번째 위로가 그래서 되고. 이분한테 뭐 특별한 다른 조치를 취할 시 점심시간이든 또는 일과 시간이 끝나서 상담받는 분한테 1시간이고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그냥 해주면 그래서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이에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잘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죠. 그러면 이분은 왜냐하면은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사실 대단히 사소하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대단한 사건이 없었어요. 듣기에는. 근데 대단한 사건이에요, 본인한테. 본인한테는 대단한 사건인데 네. 남들이 듣기에는 그래서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큰 사고가 났거나 무슨 돈 문제가 크게 결부됐거나 음모가 있거나 이렇게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업무가 있는 걸로 지금 만들고 그래. 싶어 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못난 게 안 되고 남이 그 선배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사실은 이렇게 상담을 계속 보내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네.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지금 당장 가장 이분한테 필요한 건. 원하는 위로예요. 그리고 그 위로를 한가 동시에 세상은 너가 생각하기 불합리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불합리하지는 않다. 사실은 너가 선배한테 도와준 거는 너는 아마 열을 도와줬다고 생각할 텐데 그 좀 싸가지 없고 그 이기적인 선배는 너가 일밖에 도와줬다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그 심정으로 전에는 이 컴퓨터 스위치 올려주고 일을 한 10 정도 해줬으면 이제는 컴퓨터 스위치, 책상 정리, 서류 정리, 일 오히려. 100을 다 해주게 됐대. 오히려. 그럼요. 그랬을 때 그 인간은 바로 내 손아귀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참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이분은 벌써 그 선배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이 상해 있고 이미 그 선배 앞에서는 얼굴 표정도 상당히 굳어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제가 되는 거죠. 이야기하는 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진짜 저 선배가 나쁜 인간이고 저런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삶에 있어의 정의다. 조직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길이다. 라는 새로운 사명감을 가진다면 이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세상을 혁파하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야 이런 정도의 생각인데 그렇죠. 뭐랄까요 정면으로 복수하는 방법과 네. 좀 소극적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이 상황을 스무드하게 돌파하는 방법 두 가지 정도. 돌파는 안 됩니다. 위로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돌파가 되는 거죠. 그냥 혼자.
이분은 당신이 일단 이 힘드니까, 상황을 돌파해야 네, 되니까. 예. 위로를 받고 싶다. 그게 이 상담의 핵심이었어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이 진짜 더러운 나를 안 세상이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근데 그런 생각을 옛날에 2500년 전에 사셨던 공자님이라는 분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몇십 년 동안 직장 구하러 다니셨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 뭐가 더 억울할 게 있겠어요. 예. 마지막에 상담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네, 지금까지 황상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공자도 그랬답니다. 네. 남이 못나야 내가 잘나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믿는 것만큼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기입니다. 사실 우린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이거든요. 김원준이었습니다. 내일 9시 35분에 뵙겠습니다.